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 대형주에서 괜찮습니다. 2차 전지 쪽의 흐름이 양호하게 나오게 되면서 이분의 멘트 좀 빨리 듣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실전 매매 최고수의 길입니다. 이종복 전문가 만나보시죠.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드디어 시장이 좀 정상 궤도로 돌아서나라는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어떤 섹터들 반응도 좀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지수는 또 점점 밑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연결되는 구간에서 거의 장중 저점 찍고 있습니다. 오늘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실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주식 시장이 아침에 하고 또 확 바뀌었는데 일단 이종복이 하는 스타일대로 얘기 좀 해드려보면요. 해외 시장 아침에 오늘 해외 시장은 좀 조정권으로 마감을 했어요. 해외 시장 혼조에 원래 국내장이 아침에는 양호했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갑자기 지금 바뀌어 내려가는데 결국은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이런저런 기사가 계속 나오는 게 심리적으로 상당히 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 해외시장 혼조에 국내장은 상대적 약세라고 얘기해 드렸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 미국장은 지금도 되게 탄탄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어제도 그 얘기 해주었는데 이거저거 나오는 노이즈가 그냥 빨리 없어져 버리면 되는데 요새 최근 일주일 사이는 이게 좀 유독 심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건 심리적인 문제라 이게 어떻게 얘기하기가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일단은 오늘 미국장은 이 고용지표가 나왔을 때 반응을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이틀 전 야간장에 우리나라만 변동성이 확 생겼던 그때하고 지금 흐름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럴 때는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하거나 시장을 받쳐주는 섹터와 종목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도 또 이제 그 얘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진행자도 좀 전에 코멘트가 들어왔듯이 일단은 오늘장 보면은 시총상위 종목들이 그나마 좀 양호하게 움직이는데 하이닉스는 최근 2, 3일 사이 정도 올라왔다고 오늘 기술적으로 눌릴 수 있는 타이밍이고요. 선별적 종목 강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오늘장 특징도 지금 이걸로 가볼게요, 여러분. 오늘장 특징은 선별적 종목 강세에서 이종복이가 이거 되게 자주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시간 지나면서 바뀌는 이 종목의 흐름하고 섹터의 변화를 되게 강조를 많이 하는데 결국은 여기 보면은 오늘장은 시총상위 선별적 종목 강세에 시총상위가 양호하게 움직이는 거는 지수방어예요. 이거 지수방어의 역할을 원래 조금 더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보다시피 최근에 많이 밀렸던 금융주 대신 금융주는 기술적 반등입니다. 금융주는 지금 매수 관점으로 얘기해 드리는 거 아니에요. 금융주 좀 반등 나오고 아침에는 2차 전지 쪽도 뻘겠었어요, 여러분. 그죠? 2차 전지 쪽도 뻘겠었는데 지금 시장이 급락하고 종목들이 약세가 나오니까 가뜩이나 지금 내가 매수세가 약하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매도세가 강한 게 아니고 지금은 매수세가 없어요. 매수세가.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잘 버텨주고 있는 2차 전지도 시간 지나면서 이제 물량을 받고 있고요. 나머지 제일 이종복이가 봤을 때 지금 이 시장에서 지수 연관성하고 이런 거 저런 거 따졌을 때 최근에 많이 올라왔던 섹터 있지 않습니까? 조선주하고 방산주하고 요쪽 플러스 그다음에 또 최근에 움직임이 좋았던 AI 쪽도 이제 시장이 급락하고 지금 지수 쭉 밀리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장은 이종복이가 봤을 때는 아침에는 잘 버텨주다가 분명히 이거 지금 무슨 뉴스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실시간으로 어떤 뉴스 나올 것 같은데 그냥 종목들이 그냥 힘없이 밀리고 있다. 다만 여기서도 아까 얘기해드렸듯이 지수가 여기서 저점이 나오고 어쨌든 안정을 찾고 반등세가 나오려면 지금은 시총상위에서
삼성전자 필두, 반도체, 그 다음에 2차 전지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그쪽이 약하면 우리나라 시장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장 특징은 한마디로 아침에는 지금 잘 움직였었는데 이건 지금 실시간이에요, 여러분. 지금 뭐 실시간으로 무슨 기사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고 뭐 이러다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약세인 가운데 잘 움직였던 주식들도 순간적으로 물량을 받고 있는 전형적으로 뭔가 불확실한 장에서 그냥 시장이 밀리고 있다 정도밖에 특징을 잡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본회 일정을 앞당겨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라는 어떤 지금 언론의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서 이제 국회의장 측의 답변을 아직까지 그런 요청을 받은 적은 없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일정 조율이 좀 미정인 것 같고, 여러 가지 조금 더 불확실성이 더해지게 되면서 불안 심리가 많이 반영이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좀 많이 또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변동 너무 크거든요. 오후장의 전략 잘 내주셔야겠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도 보면 이따가 이게 원래 주말 불확실성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오늘장 준 거는 325였는데 이 상태면은 323 정도. 그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시장이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 걸 봐야 되니까 323 정도. 근데 오늘 이게 꼬리를 달고 올라간다고 해도 그죠? 그래도 일단은 지수 선물은 최하 321 위로만 올려주면 그래도 어쨌든 오늘은 넘기는 거거든요. 근데 321 돌파, 가급적이면 323 쪽으로 올라가는 게 중요한데 지금도 보시면은요. 진짜 별일 다 겪네요, 여러분. 실시간으로. 지금도 보시면은 선물 시장을 보면 기관들이 오히려 팔고 있어요. 외국인하고 개인은 매수지 않습니까? 지금은 기관이 선물을 매수하고 이뤄야지 되는 시장인 건데 어쨌든 이쪽도 무슨 저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수급이 보다시피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계속 얘기하지만 지금은 매도세가 강한 게 아니고 심리가 위축된 상태에서 매수세가 없는 겁니다. 외국인들 선물 매수하죠. 이자들 주식 파는 것도 170억밖에 안 돼요. 그리고 기관은 선물을 파는 대신 주식을 담고 있고 개인들 정도가 오늘 주식을 팔고 있거든요. 근데 저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데도 지수가 이 정도 밀리는 것은 그렇죠? 예, 진짜 이 매수세가 약한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얘기해 보면은 지금 보다시피 갑자기 그렇죠? 예, 급격하게 지금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주말에 어떤 또 불확실성 있는 거 아니야? 하는 어떤 이런 심리가 아마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주고 싶은 얘기는, 지금 선물 시장은 아까도 326대까지 갔다가 지금 밀린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팔지를 않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기관들이 매도를 줄이거나 외국인들은 이런 기조에서는 계속 같은 방향을 주거든요. 그러면 이따 후장으로 가면서 322, 323 쪽으로의 기대감도 있기는 있어요, 여러분. 기대감도 있기는 있는데 대신 환율이 좀 밀렸을 때가 그게 좀 기대감이 강하고 그렇지 않으면 오늘은 계속 이렇게 흐를 수 있다 정도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 좀 해드려볼게요. 그리고 추세 패턴 중요성으로다가 몇 가지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최근 주식시장은 비정상적인 시장이 다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시장이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코스닥 종목들이나 요새 2, 3일 정도 움직임이 좋았던 정권 테마주만 급락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제약주가 최근에 한 2, 3일 반등 줬다고 제약주는 밀리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AI 소프트웨어가라든가 저쪽 AI 관련주들도 아침에 떠서 나오고 밀리고 있었고 그 시점에 삼성전자하고 LG에너지, 삼성 SDI 등 2차 전지과하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머리 그 다음에 저쪽 2차 전지과의
그 코스닥 2차 전지과의 주식들이 양호하게 움직였었거든요. 분명히 이따가 후장에도 만약에 지수가 낙폭을 축소하거나 그러려면 저쪽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은 되게 변동성이 큰 상태에서 지수의 변동성이 크고 그동안에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약한 게 특징인 거지, 저점으로 먼저 밀려 내려와 있는 섹터나 종목들, 그 대표적인 게 그게 2차 전지예요. 계속 이종복이가 그 2차 전지를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지금과 같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2차 전지마저 반등이 안 나오거나 2차 전지가 약하면 장 죽는 거예요. 이미 죽은 거잖아요. 지수 꺾여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원래 이 지수의 방향을 틀어줄 수 있는 것은 only 2차 전지밖에 없어요. 삼성전자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틈새장에서도 투자 수익을 내고 싶으면 저쪽을 보는 게 맞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한 20-30% 원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저점이 나온 상태에서 기대 수익을 40%를 잡는데 지금 상황은 한 20%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그 정도 기대 수익을 가지고 보되 결국은 2차 전지가 안정적인 역할을 주거나 저쪽이 뽑아줘야 심리가 개선되는 거고, 그 다음에 최근에 많이 빠진 이제 저쪽 조선과의 주식도 이제 하방 경직성은 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가 이제 제약주죠. 어제 반도체가 들어주고 나서 오늘 힘이 없는 게 좀, 이게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현실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결과론적으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종목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결국은 2차 전지가 못 올라가면 장 죽어요, 여러분. 장이 그러면 죽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먼저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2차 전지가 안 올라가면 장이 죽을 건데, 그럼 장이 안 죽을 거면 어떻게 해야 돼요? 2차 전지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이가 여러분들한테 2차 전지를 역설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지금 조선주나 방산주나 이쪽도 많이 빠졌어요. 이렇게 되면은 주말간에 그죠? 이런저런 이슈 없고 해외장 그냥 계속 버텨주면 최소한, 근데 이게 만기 타이밍으로 가면서도 강한 상방은 없거든요. 강한 상방은 없어도, 그죠? 예, 강한 상방은 없어도 강한 하방도 없거든요. 그러면은 강한 상방도 없고 강한 하방도 없다면 반등을 주는 게 맞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종목의 판단인데, 장이 그렇게 움직여주면 좋겠죠? 보다시피 강한 상방은 없으나 금융투자들 보면 콜옵션 매수가 좀 많고요. 그 다음에 개인들은 이번에는 콜 매수가 많지가 않아요. 근데 외국인들이 콜 매도도 있는데 지금 325, 327이 매도고 322는 매수거든요. 여기에 해외장이 양호하게 움직여준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지금 보면 선물을 사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반등이 맞는 거거든요. 근데 장이 이렇게 움직이네요. 지금도 보시면은 이종복이가 방송하는 사이에 317을 갔다가 321까지 땡겨버리잖아요. 이러니까 요구도 먹는 거예요. 이 정도 변동성을 장중에 주는 거는 좀 예의가 상도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얘기의 핵심은, 지금은 낙폭과대 2차 전지가 그나마 시장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가 이 종목 의견입니다. 그랬으면 하는 바람 같이 가져보게 됩니다. 전문가님 오늘 어려운 장인데 멘트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환율이 꺾여야 됩니다, 여러분. 네. 환율이 1410대로 내려오면은 그나마 희망은 조금 더 있을 것 같아요. 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환율 멘트 주셔가지고 지금 10시 50분에 장중고가를 찍어버리는데 갑자기 수직 상승이 돼가지고 환율이 급격하게 꺾여 올라간 거는 정확하게 10시 42분 구간이고 52분 구간에 고점 11원까지 급등이 났고 현재 구간에 20원대 뚫어버립니다. 1424원대에서 급격하게 환율의 변동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이 지금 더 혼란스럽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2차 비상겸 정황이 포착이 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야당 쪽에서 바로 오늘 표결에 붙이자라는 지금 움직임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이 정치권 뉴스와 함께 민감하게 지수가 반응하지 않나 싶거든요. 하지만 저희 이종보 전문가님 멘트 하실 때 장중 저점 찍고 지금은 조금은 저점에서 들어 올리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불안과 투기 심리가 너무 좀 복잡하게 얽히게 되면서 시장 많이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2차 전지가 미들맨 역할을 해줄 거라는 결론 좀 들어봤네요. 네, 이종보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